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24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이제는 무너질까 걱정. 저는 항상 한 발 좀 앞서 나갑니다. 예. 대통령은 연일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 주식 정상화보다 쉽다. 쉽다. 아직 세금 매기지도 않았는데 바로 충격이 오고 있거든요. 오늘 또 센 거 한 방을 날렸습니다. 농사 짓겠다고 땅 사서 안 지으면 매각 대상. 이게 과징금이랑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 뭐 제가 요런 거 경제유전의 원칙이라든지 헌법에 나와 있는 것, 네, 수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일본 대비 땅값이 3배에서 4배 비쌉니다. 농지 기준으로. 예. 미국 대비로는 10배 정도 비쌉니다. 사실 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 지어도 남는 게 한 개도 없다.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비용, 땅값은 어마무시하고 뭐 기름값 오르고 뭐 하고 하면서 비료값도 많이 올랐고 뭐 태빈이고 뭐고 뭐 농약값도 다 올랐습니다. 이거 미치는 여파가 어마무시할 거예요. 가다 보면 촌에 가다 보면은 놀고 있는 땅들이 많거든요. 그게 시장에 다 매물로 나온다? 이 처분되지도 않고 그 땅과 연계되어서 그 땅 진짜 생짜로 대출 없이 땅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경매에 나오는 땅들 보면요. 어마무시하게 대출을 많이 끼고 있습니다. 그 물건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 음, 좀 위험한 길을 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목, 무너질까 걱정. 안 그래도 토지 시장은 거래가 잘 안 되고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호가만 높은 상태. 예. 초격차 환상 깨졌다. 이미 한국 넘어선 중국. 예. 2015년에 시작한 중국 제조 2025. 예. 1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 기술의 발전이 우리가 이제 따라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아있는 거 반도체 하나. 반도체를 제외하고 로봇, 전기차, 배터리. 중국이 사실 압도적입니다. 로봇, 뭐 아이디어만 가지고 가면 2, 3일이면 뚝딱 만들어진다고 하죠. 그 밸류체인이 잘 갖춰져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로봇주 조심해야 된다. 한탕 해먹고. 배터리 요 근래 많이 떠올랐지만 좀 아리송합니다. 전기차 중국의 저가 공세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뭐 주식 투자도 좋고 하지만 저는 뭐 올해 말 정도까지 저는 하고 어, 상당 부분을 정리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또 뭐 더 좋은 시나리오로 간다면은 또 그 길을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당장 집사라며 수십억 탈세, 유튜버 적발. 이거 뭐 해서 이렇게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습니까? 다른 대구에 있는 유튜버들도 보면 밑에 스폰서라고 뜹니다. 제가 이거 맨날 유료로 재미나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다가 무료로 보니까 여기 스폰서라고 광고로 떴는 게 있습니다. 네, 스폰서라고 뜹니다. 제 거는 그거 안 뜹니다. 그래서 유튜버를 하려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시다면 이거 자금 광고비로 많이 쏟아 부어야 됩니다. 예, 그냥 생짜로 유튜브가 밀어주지 않습니다. 하려는 사람이 줄 서서 기다리기 때문에 제 건 노출도 잘 안 되죠. 예, 조회수도 뭐 그닥이죠. 그래도 정보 제공을 위해서 계속 달립니다. 뭐 해가지고 수십억을 벌겠습니까? 저 한 달 월 예상 수익 91,800원. 그나마 이마저도 그 멤버십 회원분들이 한 3만 원 정도 지원해 주셔서 이 91,000원이지 아니면은 아니면 6만 원입니다. 6만 원. 저는 탈세를 한다면 만약에 뭐 한 수십 원, 수십 원 정도 탈세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뭐 농담으로 해본 이야기고요. 저도 광고 한 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 공인중개사입니다. 드론,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다양한 AI 마케팅을 통해 귀한 매물의 진짜 주인이 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안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적당히가 없어요. 오를 때는 급하게 오르고 떨어질 때는 급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떨어지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저는 이제 사실 여기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대구는 뭐 그래도 뭐 그렇게 뭐 큰 여파는 없지 싶어요. 이미 여파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만큼 큰 여파는 없을 것 같고 뒤에 알게 모르게 쎄 빠지게 그 이자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 한창 20년도 올랐을 때
5억짜리까지 갔던 것들 뭐 준신축들 뭐 3.5억 정도 뭐 요 정도 아직도 고점에 집은 잡은 사람들은 그 수가 그나마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이 고점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폭발하진 않았습니다. 거래가 엄청 터지진 않았어요. 엄청 고가의 잠들이 또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나마 덜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좀 덜 아플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토지 시장에 불어올 여파가 또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지난주에 발언한 내용인데요. 다주택 팔면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 왜 전월세 수요가 줄어듭니까? 전월세 살던 사람이 다주택자가 팔았던 것을 매수를 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요 말씀도 대통령이 하기 전에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죠. 실거주로 매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요거 25년도에 제가 메모해 놓은 내용인데요. 그에 따라서 전월세 거래가 감소했다. 특히 전세 거래가 월 기준으로 한 1,800건 정도 거래되는 것들이 실수요자 매수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전세 거래 건수가 월별 기준으로 1,400건대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월세 거래가 약간 늘어나기도 했지만 자, 여기 파란색 부분, 여기 2025년도인데요. 실거주 매수 거래가 늘어나면서 임대 거래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이 숫자의 합으로도 나타내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전월세 살던 사람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수요가 줄어듭니다. 물론 매물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돈줄 조익이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고요. 매물이 증가하게 되면 집값은 조정을 받을 것이고 떨어진 집값을 보고 뭉칫돈을 가지고 전월세를 살지는 않을 거예요. 또 떨어진 집값이 전월세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전세 풍기 아무리 해봐야 강남 서초 전세가율 38%? 네,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주택 대출 연장 불어. 주말 동안도 뉴스가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뭐 LTV 0 이런 것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팔지 않고는 답이 없다. 와, 팔지 않고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문제가 아니고 대출 연장이 안 되는 것이 정말 치명적입니다. 2021년도로 넘어가면서 대구에 치명타를 알린 것이 무엇인가요? 입주 조건에서 처분 조건이 있었죠. 그 전집을 처분을 해야지 입주를 할 수 있는 이 상황. 이때 울며 겨자 먹기로 많이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등신이라서 던진 게 아니었거든요. 눈물을 머금고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렸던 것을 또 다음 정권에서 막 구제해주고 이랬었는데 지금 정권 이제 아직 4년 반 남았습니다. 정권 아직 4년 반 남았어요. 그 기간 안에 반드시 다주택자들 서울 기준입니다. 규제 지역 기준인데 다주택자들 눈물을 머금고 던질 수밖에 없다. 안 던지고 버티면 되지. 끝까지 버틸 거야. 그런데 은행에 상환해야 되는 시기는 그 기간 안에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 끝까지 버티고 안 팔고 버틸래 하면 앞에 먼저 던지는 사람이 가격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던지는 사람이 가격을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는 과정 속에서 늦게 팔수록 더 손해보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정권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기간이. LTV 0 나오고요. 또 이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정부 대출 규제하니까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니까 주택 부담하는데 주택 구입하는데 돈이 1억이나 더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1억도 이 이야기도 쏙 들어가지 싶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 막는다는 무서운 뉴스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니마야, 네가 돈이 없지. 놈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라라고 했지만 서울 대출 규제 강해지는 가운데 현금이 없어서 거래가 안 살아납니다. 매물은 살벌하게 늘어나지만 헬리오시티 시세보다 6억 싸게 내놨다고 하지만 헬리오시티 얼마가 30억도 넘어가지 싶은데요. 고점 대비 20% 30% 정도 되나요? 이런 거 하나씩 체결되면 정말 2021년 대구의 악몽, 2022년 대구의 악몽이 다시금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압구정 아파트 30억 낮춘 거래도 2건 체결됐답니다. 물론 110억짜리가 30억 낮춰서 빼서 뭐 90억 되고 이런 식이라서 80억
뭐 하락률로 치면 30%뭐 그 정도는 우리 대구 사람들은 이미 많이 봐왔던 내용이었습니다. 128억짜리가 97억, 98억이었다고 하네요. 대략 30% 정도 하락했네요. 네, 30% 정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이게 제가 진짜 많이 했던 멘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일 것이냐? 더 늦게 파는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이거 살라 그러면 대출 없이 사야 되죠. 이거 25억 이상 물건이면 2억 대출 나오나요? 이 사실 대출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현찰 100억 들고 샀다? 보유세는 보유세대로 100억짜리 물건을 산다. 보유세가 또 뒤에 뉴스도 제가 캡처하는 게 또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 주담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다 사고 있었더라. 그럼 다주택자들은 그 전부 다 찐으로 다주택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노리는 다주택자들 이 불을 뻥튀기 할 수 있는 그 고도의 기술이죠. 근데 이렇게 급격한 조정을 한번 맞을 때마다 제 발목 잡는다고 하나요? 뭐 그렇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은행에서 요구불 예금들이 빠져나가서 증권사로만 자꾸 가버리더라. 무주택자 노도강 패닉바이. 제가 노도강에 사람들이 사면은 그 어게인 어게인 2020 아니냐. 이 마지막 물건 사는 것 이거 엄청난 빚을 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노도강 산다고 그 가격도 만만치 않거든요. 누군가는 이 증권사로 가서 수익을 많이 내서 조정이 오더라도 배당으로 그나마 조금 덜 좋은 집에 살면서 배당을 가지고 노년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주담대를 끊임없이 갚아 나가야 되는 그 굴레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일본의 노인들이 80세인데 주담대 갖고 있는 그런 뉴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었습니다. 저희 집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왜 삼성전자 안 샀어? 저는 그때 농사 짓는다고 땅을 사는 바람에 다들 자본 소득만 바라면 소는 누가 키우냐, 소는 누가 키우냐. 앞으로 AI가 급속도로 발달하는 이 과정 속에서 굉장한 혼란을 겪는 시기들이 오집니다. 특히 무서운 건 실직. 실직. 자, 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대구의 매물 39,800개. 내일 되면 아마 4만 개 살짝 넘어가겠죠. 그래도 서울에 비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서울에 변화가 없어요. 자, 대구의 아파트 거래량 또 남은 날수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한 2,200건, 2월 달 거래량 한 2,200건. 그 일주일만 참으면은 2월 달 거래량 윤곽은 드러납니다. 건당 거래 대금은 4억 정도 수준. 서울은 10억, 대구는 4억. 3억 미만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더라. 일부 집 사는 사람들만 사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모습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뭐 투자의 의미로 그게 쉽지 않습니다. 중위연령 35세 이런 시절과 중위연령 이제 46세던가요? 이런 시절 앞으로 10년을 보고 투자한다면 거의 다 뭐 퇴직을 목전에 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대거 이제 처분해야 되는 뭐 그런 시기가 또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도시가 팽창을 하던가요? 도시가 팽창하지 않습니다. 이제 축소 사회를 좀 대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내 씀씀이도 줄이고 도시의 규모도 줄이고. 자, 실거래 가격 W23억 42평이었고요. 힐스테이트 버머. 얘가 뭐 국평 탑이죠. 국평 탑. 4층이 16억 2천인 거 보면은 5층 기준으로는 이미 신고가를 돌파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궁전 맨션처럼 운이 좋아서 이제 한 40년 차 되어 가지만 또 이렇게 거래될 수 있는 것. 야, 지금 이게 거의 이제 마지막 세대가 아닌가. 이 고층 아파트의 재건축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또 요런 지역들, 범어동 지역의 일부 지역 빼고는 뭐 사실상 뭐 수도권 기준으로 봤을 때도 10억 이상 아파트 되는 곳, 그나마 재건축 가능성이 열려 있다. 고층 아파트지만 단 자부담금은
5억이 될지 6억이 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뭐 너무 연식이 오래된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뭐 준신축급 한 20년 차 안쪽 정도까지는 뭐 지금 중연령대에 근접한 사람이더라도 뭐 남은 여생을 다 보낼 각오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고요. 그 늘 하던 이야기죠. 예.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 빚 많이 내지 마시라. 음. 빌리브 스카이 45평 10억 8천. 빌리브 프리미어 거래 이제 23년씩 2년 3년 도래했는 것들 이제 올해까지 참 또 요 비과세 처분할 수 있는 그또 기간들이 또 임박한 것들이 또 많습니다. 왜냐면 그때 많이 지었고 많이 입주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또 입주가 없잖아. 저는 시장이 멈추는 게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예. 거래가 줄어들었을 때 서울의 거래량이 2022년도에 월간 기준으로 뭐 600건, 뭐 700건 이만큼 떨어졌을 때도 있었는데요. 아마 지금 대통령이 너무 강공을 펼치면은 아마 시장이 어떻게 위축되고 막 다시 이게 복원력이 23년도에 그만큼의 복원력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시거래 가격 눈으로 확인하고 계시죠? 월성 2편한 48평 7억. 잘 나갔을 때는 10억. 고점 대비 30%. 이 대구는 이게 흔한데 맞죠? 아직도 여전히 이런 곳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이 같이 무너지던 시기 대비 30% 정도 더 올랐으니까 얼마나 큰 조정을 앞두고 있을지 사실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서울 부동산이 죽으면 사실 지방도 눈치 봅니다. 걔네들이 기침하면 우리는 거의 뭐 독감에 걸리는 정도 수준. 그래도 대구는 낫습니다. 그래도 대구는 낫습니다. 이미 우리는 상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 뭐 덜 올랐다는 게 그나마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볼베이차이 파크 40평 6억 4,800. 이 대형 평형도 좀씩 거래가 있습니다. 오페라 3정 6억 천. 수성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6억. 5억 6억 신축들 5억 6억 줄줄이 많이 있고요. 뭐 직장 가깝고 마음에 드는데 하면 안 되겠습니까? 빌리브 라디체 25년도에 입주했는 곳 5억 4천. 요거 할인 분양해서 아예 다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 12층이 5억 4천이라. 캐슬 골드파크 2단지 29평 5억 3,800. 대명역 센트럴 엘리프 5억 3천 16층 5억 3천. 여기 향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5억 3천 5억 3천. 요런 신축들 한 1000세대 이상 되는 곳들도 나름 아파트 단지들 많이 있는데 그 가격대들이 대다수가 저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뭐 5억을 살짝 넘어가는 정도 수준? 뭐 조금 더 가는 곳도 있긴 하겠지만 아니면 뭐 동대구 지역이라든지 뭐 죽전이라든지 이렇게 한 뭉태기로 있든지. 예. 근데 뭉태기로 있다고 해서 뭐 상권이 뭐 대단히 더 발달하거나 또 그렇진 않죠. 예. 아파트도 많이 지었지만 상가도 많이 짓는 바람에 그리고 우리가 뭐 씀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가 버렸기 때문에 월성 월드메리디아 5억 1,500. 요것도 뭐 한 4억 8천 이맘때 많이 거래되었었는데요. 5억 1,500. 또 연식이 이렇게 이제 17년 차 정도 접어드는 것 같은데요. 요런 또 집은 또 안에 뭐 인테리어 상태나 요런 거에 따라서 수천만 원씩 오갈 수 있으니까 요런 것도 혹시라도 또 매수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내용 정도까지도 같이 파악을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대명역 센트럴 엘리프 12층 5억 거래도 보입니다. 이뭐 3년차, 4년차 한 바퀴 두 바퀴 돌리면 전세로 나오기나 매매로 나오기나. 그렇게 요 정도까지 볼까요? 예, 요 아래 단으로 가면은 뭐 큰 변화가 없으니까. 중리 롯데캐슬 51평 4억 5천. 근데 6억까지. 요 정도까지만 볼까요?
아이고, 눈이 많이 오던데요. 제발 안 얼어야 될 건데, 안 얼어야 될 건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자,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 시청 감사합니다.